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공무원은 아직 좀 낯선 모습인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자유롭고 시원한 옷차림을 선보였습니다. 일단은 보기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 출근길 풍경입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공무원들이 등장합니다. 시원해 보이는 반바지는 물론 찢어진 청바지도 눈에 띕니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바지와 짧은 치마로 멋을 부렸습니다. 어둡고 딱딱해 보이던 정장이 사라지고 각양각색의 옷차림이 등장하자 사무실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편하게 입고 오니까 먼저 웃음부터 이렇게 사무실에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더 편하게 활기차게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예의와 단정함이 중요한 조직에서 자율 복장이 어떤 인상을 줄지 몰라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너무 편하게 입다 보면 이게 이제 정착이 돼버리면 좀 민원 입장이라든지 저희도 일을 할 때 약간 A는 중요시하는데 A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최근 이 지자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쿨비즈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멋진 워킹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름철 전기도 아끼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는 취지로 매주 금요일을 편한 데이로 지정해 시원한 복장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실 안에서도 제가 지금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에어컨도 안 틀고 있다 보니까는 근무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경직된 조직 문화를 핵심하고 그다음에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여름엔 편하고 시원하게 입자는 공감대가 부산 지역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2랜드마크와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구간에 포함된 자성대 부두. 항만 당국이 이 부두에 제2랜드마크를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 랜드마크 예정지 4만 5천여 제곱미터와 도심형 리조트가 조성될 5만 2천여 제곱미터입니다. 1단계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땅보다는 15%가량 작지만 두 개의 땅을 하나로 합치거나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나 인천의 리프 앤 시저스 같은 대형 복합 리조트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형 놀이시설과 쇼핑 거리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 내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스코 1, 2 전시장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당국은 부산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고용률도 좋지 않아 일자리 창출을 개발 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부지가 70%가 공공시설입니다. 친수 공간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공간으로 만들려고. 다만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제2랜드마크와 컨벤션 센터 건립은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 인근 도로에서 35살 A씨의 승용차가 진행 방향에 반대로 주행을 하다 정상 운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49살 A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와 오늘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해운대구 우동의 2층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남구 대연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85살 A씨와 이웃 주민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거실에 모아둔 재활용품 더미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지역 3개 구의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7개 구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차례로 조정 대상에서 해제됐는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는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3개 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됩니다. 2022년 개관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연간 운영비가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오페라하우스의 1년 운영 예산은 1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영비 가운데 자체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61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90억 원은 부산시 공공지원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문화기금을 운용하는 등 부산시의 공공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법 개정을 토대로 지역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회생 절차 기업의 신규 자금 대여를 지원하고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제도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